네, 김차동 FM 모닝쇼 일요일 4부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변함없이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자, 길라잡이 이충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갈까요? 오늘? 부안 갑니다. 부안. 네. 부안 또 요즘에 좋잖아요. 네네. 네, 여름에 또 많이 가기도 하고. 예, 맞아요. 채석강 적벽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텐데 저는 예전에 채석강 하니까 왜 이제 돌을 채취하는 약간 그런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강자가 붙었는데 왜 강이 없지? 약간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채석강과 적벽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웃고 있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번 저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충훈 아나운서와 출발!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박욱희 해설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까요? 글쎄요, 부안이 유명한 곳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도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죠. 바다죠. 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안의 변산 바깥, 바로 외변산이라고 하는 바다를 한번 찾아갈까 합니다. 아, 네. 채석강, 적벽강 계속 바다가 이어지지만 오늘은 한번 채석강의 속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그 부안의 채석강을 가봤지만 그게 바다잖아요. 그렇죠. 바다죠. 근데 뒤에 왜 강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거 좀 근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술 좋아하십니까? 술이요? 네. 그냥 빼진 않는데 네. 예, 아무튼 적당히 마시는 편입니다. 네, 술 그러면 200하고도 연결되고요. 네. 또 이런 노래도 있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네. 네, 바로 200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이태백은 당나라 시인입니다. 술 한 말에 시 수백 편을 읊는다는 이백이 채석강에 배를 띄우고 강에 비친 달그림자를 잡으려다가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견될 만큼 풍광이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우리 부안의 채석강이 되겠습니다. 아하. 네, 사실 이 전설은 당나라 시인 그러면 쌍두마차가 있거든요. 이백과 두보. 근데 두보의 식구에 보면 이백기경 상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백이 기경 고래를 타고 상천 하늘로 날아갔다는 표현인데요. 네. 정말 어느 날부터인가 이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가 전설이 돼서 이곳 부안까지 흘러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석강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채석강에 대한 찬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조선 말기 학자인 소순교의 감상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소순교는 변산을 유람하고 쓴 유복내산 일기에서 오색 영롱한 조약돌들이 파도에 화답하며 내는 소리와 외양을 보고 네. 귀로 채석을 듣고 눈으로 채석을 보았으니 이름이 헛되게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요. 풍광이 정말 빼어난 것을 증거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전해지는 이야기엔 감찰사나 고을 원님이 과거에 이곳 채석강에 수시로 풍류를 즐기러 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그 뒷바라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그러겠다. 그래서 밤을 틈타서 채석강의 절경을 깨부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혹시 명승이라는 문화재 아시죠? 명승, 그렇죠. 네. 경치가 뛰어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국가 지정 문화재예요. 그래서 2004년 적벽강과 함께 명승 제1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채석강이. 네. 알겠습니다. 이 채석이라는 뜻이 뭐 채색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어떤 분들은 가끔 오해하셔서 채석장에 그 돌을 캔다는 의미를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바로 그림을 그릴 때 그 채자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운 빛깔의 채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운 빛깔의 돌들이 자글자글 돌아가는 채석강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돌을 캐는 채석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한번
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채석강은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해서 교육과 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인증한 제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국가지질공원의 정의처럼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채석강이죠. 저는 OSMU, 그러니까 One Source Multi Use로 채석강을 자랑하고 싶어요. 채석강이라는 하나의 원형이 네. 교육과 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네. 채석강의 지질적 특징은 뭘까요? 채석강은 한마디로 퇴적층의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이 일대가 대부분 퇴적암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따라서 퇴적암이 빚어낸 절경과 지층의 역사 그리고 퇴적 환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많은 지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찾죠. 네.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8,700만 년 전에 이곳은 중생대 백악기 땅으로 바다가 아닌 육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화산, 지진 이런 수많은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예. 육지가 가라앉고 분지가 되고 또 그 분지에 물이 차서 호수가 된 거죠. 그리고 모래나 자갈, 진흙가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층을 이루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압력을 받아서 단단히 굳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침강과 윤기 등이 계속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이 육지에 바닷물이 유입되고 지금의 아름다운 바다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채석강에서 볼 수 있는 퇴적층은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내 다른 곳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명승 제13호라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채석강은 그 지질적 특성을 시로 노래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우리 부안을 대표하는 시인이 신석정 선생님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분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시조 시인으로 유명한 박기환 시조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채석강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눈을 감고 네. 들어봐 주십시오. 네. 쌓아 올린 책이라면 몇만 권도 넘을 것을 바다가 ig노라고 절이 출렁이는가 주옥편 한 장 한 장엔 풍월노래 실렸으리. 절묘하다. 그렇죠. 네. 이 시 한 편에 채석강의 그 퇴적층과 바다 와. 풍경을 아주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쌓아놓은 모습이 퇴적암이고요. 그 책장 한 장 한 장을 퇴적층의 층리라고 하면 과학도 이해가 돼요. 혹시 떡을 좋아하신다면 무지개떡으로도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무지개떡은 한 켜 한 켜 색깔별로 쌀가루를 쌓은 다음에 김으로 찌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켜 한 켜 쌓는 것을 퇴적, 그 쌓은 각각의 층들을 층리, 그리고 그 전체를 퇴적암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질적으로 관찰할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곳에 가면. 그렇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중에 또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어려서 돌을 놀러가서 주워 오거나 돌을 네. 갖고 재미있게 놀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 때만 해도 비석치기 있었고요. 네. 뭐 탑 쌓는 거, 물수제비 이렇게 쫙 해가지고 탁탁탁 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서 공기놀이를 아주 잘했거든요. 네. 근데 이곳 채석강에서는 파도와 돌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파도와 몽들이 그릇과 우물을 만들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어린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어려서 옆집 영란이네는 일꾼을 두고 있는 종갓집이었어요. 네. 집안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온갖 그릇들을 쌓아놓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빛 놋그릇과 나무 그릇들을 정성스레 닦아서 툇마루 한편에 모아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가 조금 커서야 알았어요. 네. 그것이 제사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네. 참 옛날 부잣집에는 우물도 있었고 또 다양한 그릇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채석강은 정말 굉장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렇게 또 연결이 네. 되네요. 그래서 한번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 다양한 모습에 모나지 않고 팬 곳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우물처럼 생겼고 또 어떤 것은 항아리처럼 그리고 어떤 것은 찻잔처럼도 생겼어요. 맞아.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연인을 위한 것인 것처럼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 그런 거 참 신기하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틀에 찍어낸 것이 아닌 핸드메이드예요. 네. 파도와 돌들이 만든 핸드메이드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돌개 구멍이라고 하고요. 네. 조금 한 발짝 나가면 영어로는 포트홀, 포톨. 네, 한자로는 구열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살짝 홈이 파인 곳에 파도가 밀려와서 그 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회오리를 만들기도 하고 네. 또 그 홈에 돌들이 들어있다가 파도와 함께 막 돌아요. 그러면서 홈을 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와류라고 좀 과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네. 바로 이런 현상에 의해서 홈이 깊고 어떤 것은 넓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해설사님, 그 네. 채석강 입구에도 이렇게 바닥에 주름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요. 혹시 손금 본 적 있으세요? 손금, 그쵸? 네. 손금 보죠. 예. 한번 저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보여 주시겠어요? 네, 그러게. 앞에 창창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예, 사람의 손에서도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손금이 있는 것처럼 예, 파도가 쓸려간 해변에도 물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결 연 흉터흔이라고 해서 우리는 물결 자극을 연운이라고 하거든요. 예쁘다, 이름도. 네. 그래서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면서 남긴 그 모래의 상처는 사실 금방 사라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그 물결의 흔적이어서 우리는 현생 연운이라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 물결 자극을 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 주름이에요. 아. 네. 이 연운은 흙이 굳어서 생긴 이암 위에 꽤 규칙적인 물결의 주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수 같은 경우는 바람이 크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호수가 만든 연운은 바다와는 다르게 물결이 어느 정도 규칙적이고 또 골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나운서께서 보신 것은 그 모래 위에 파도가 만들어낸 현생 연운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야, 이게 진짜 다 지구과학이고 네. 다 자연이고 진짜. 네. 와, 우리가 그냥 눈에 지나쳤는데 다 이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그 탐방객들이 요즘에 많이 가잖아요. 눈여겨보면 좋을 것들을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채석강에 많은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오기도 하는데 그 목적 외에 조금만 더 알아도 재미가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석강 해수욕장 한편에 인어상이 있어요. 인어상?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는 어떤가요? 로렐라이 같은 네. 팔등신의 미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쁘고. 네. 그런데 이곳의 인어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못생긴 인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어상의 모델이 실제로 물질을 하는 어부의 안악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물질로 자녀를 학교에 보냈다는 것을 알면 그 팔등신의 미인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가장 고운 인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인어상의 이름은 노을공주고요. 네. 또 이 노을공주는 뜻깊게 그 마을에 오백룡이라는 분이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리고 바다 가면 갈매기들한테 새우깡도 막 던져주잖아요. 새우과자, 그렇죠. 네.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갈매기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가끔 카페에 앉아서 바닷가를 내다보면 갈매기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람을 마주하고 앉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네. 그러니까 반대로 앉아 있으면 긴급 상황에 날개짓을 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바람이 마주 오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화관광 해설사의 원픽. 네. 이 채석강 2배 즐기기 꿀팁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어떤 겁니까? 부안하면 노을이죠. 아, 노을 정말 예뻐요. 네, 노을하면 채석강에서 바라보는 노을이에요. 그리고 그냥 노을이 아니라 채석강에 만들어진 해식동굴 안에서 찍어내는 노을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 노을을 찍으려면 기본으로 지켜야 할 혹은 미리 알고 와야 할 상식이 있습니다. 예. 네, 바로 채석강의 물때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때가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날마다 물의 흐름이 바뀌고요. 하루에 2번 빠지고 하루에 2번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물이 가장 많이 빠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1시간 30분 정도 여유를 가지면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노을에 배경으로 한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인증샷 많이 찍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해식동굴 같은 경우 보면 격방 부근에 일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코끼리 다리처럼도 생겼고 공룡 다리처럼도 생겼고요. 그런데 어떤 녀석은 해식동굴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서 사진을 찍으면 뿔 하나 달린 유니콘 있죠. 그 형상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오. 그런데 그 유니콘 안에서 바깥에 노을을 찍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시간과 물때와 계절까지도 맞춰서 와야 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찍을 수 있는 사진이구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홍도의 스승 강세왕은 네. 그 변산의 노을을 보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아마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하나라도 알고 가면 우리가 늘 보는 노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김홍도 스승 강사항은 변산의 노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석양이 바다에 가라앉아 엷은 구름이 그것을 감쌌다. 빛깔은 연지 같고 크기는 수레바퀴 같았다. 일출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기이한 장관인 줄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250년이 흐른 몇 년 전이 되겠죠. 영화 감독 중에 이준익 감독 잘 아시죠? 네. 네, 부안에서 영화 변산을 촬영하셨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 변산의 모티브가 노을이에요. 그리고 이 노을을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고향은 폐항,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부안의 어떤 노을에 흠뻑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저도 남해랑 동해의 바다도 참 좋아하지만 저는 그 어떤 노을 하나만 보고 가더라도 이 변산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큰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또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이잖아요. 네, 7월 하면 농어입니다. 농어. 네, 7월 농어는 바라만 봐도 보약이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복 더위에 우리가 늘 먹는 삼계탕 대신에 이 농어를 한번 드시러 부안 채석강에 오시면 어떨지 네.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네. 농어 하니까 정말 가고 싶네요. 더 가고 싶네요. 네, 꼭 오십시오. 네. 자, 오늘 굿모닝 인문학 시간에 오늘 부안을 다녀왔습니다. 박옥기 해설사님의 목소리로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